오늘은 실제 수술 받았던 분의 사진을 좀 비교해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걸 수술 후에 얻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20대 여성분으로서 일단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는 눈에 있어서 좀 흐릿한 느낌이 난다. 또한 이제 쌍꺼풀이 제대로 접히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는 뭐 쌍꺼풀 액, 쌍꺼풀 테이프를 쓰셨는데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뭐 겹주름이 생기고 좀 또렷하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으셨던 분이셨고요. 원하시는 건 하나의 이제 또렷한 쌍꺼풀을 갖고 싶다. 눈 크기에 있어서도 눈뜨는 힘을 개선을 해서 조금 더 또렷하고 큰 눈을 갖고 싶다. 부가적으로는 트임까지 함께 하셔서 눈 크기를 마지막까지도 좀 크게 하고 싶다는 게 요청 사항이셨고요. 다른 사항으로는 코에 있어서 매부리가 심하기 때문에 옆면에서의 모양이 예쁘지 않다. 또한 정면에서는 코가 뚱뚱해 보이고 날렵한 느낌이 없다.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요청을 하셨던 분입니다. 또 부가적으로 환자분이 이제 얼굴형에 있어서 좀 뼈가 도드라지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셨기 때문에 좀 더 볼륨감 있는 얼굴, 매끈한 여성적인 얼굴 라인을 원하셔서 지방 이식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턱 아래쪽으로는 조금 이제 두툼한 느낌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중턱 흡입술을 시행을 예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환자분 이제 일단 눈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흐릿한 느낌이 나실 거고요. 눈동자가 좀 많이 가려진 느낌, 또한 이제 쌍꺼풀이라고 할 수 없게 겹주름들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겹주름이 생기고 쌍꺼풀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는 피부가 두꺼워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 뜨는 힘이 강해야 눈이 떠지면서 쌍꺼풀이 이제 접혀 들어가는 원리일 텐데 환자분은 눈 뜨는 힘이 약하고 오히려 이제 이마에서 눈썹을 들어버리기 때문에 쌍꺼풀이 이렇게 생기다만 겹주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은 매몰, 비절개로는 조금 힘든 경우가 되겠고요. 절개를 해서 남는 피부도 일부 제거를 하면서 쌍꺼풀이 잘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뒤쪽을 보면 눈꼬리가 살짝 이제 올라가면서 귀 아랫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미트임을 통해서 마지막 눈 크기까지도 키워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코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낮다는 느낌은 아닌데 아래쪽을 보면 약간 퉁퉁한 느낌, 좀 보코의 형태를 띠고 있을 텐데요. 옆모습을 보면 이 코끝이 아래쪽으로 좀 눌리면서 이런 날개 연골들이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할 때는 코끝의 연골을 위쪽으로 좀 뽑아 올려서 높이도 맞추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을 내도록 계획을 하였고요. 또한 전체적인 얼굴형을 보면 이런 이제 눈뼈 위쪽으로는 들어간 느낌, 또한 눈 밑에 꺼짐, 팔자의 꺼짐, 옆볼의 꺼짐 등이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메꿀 수 있도록 지방 이식을 계획을 하였고요. 옆에서 보면 턱 라인에 지방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갸름한 형태를 원하셨기 때문에 턱 밑 아래쪽으로는 약간의 흡입을 계획을 하였던 환자분입니다. 자, 다음은 수술 후 직후 사진이죠. 수술 후 다음날 사진이 될 텐데 실제로 붓기가 이제 상당히 제일 많이 올라오는 날이 될 텐데요. 이분은 뭐 특히 조금 여러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붓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각각에 붙어있는 뭐 테이프라든지 본목이라든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붙어있는 거라서 일단은 뭐 눈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눈 주변으로 피딱지도 많고 뭐 붓기도 많을 거고요. 특히 이제 비미트임 수술을 하시면 뒤쪽으로 이제 실밥이 있기 때문에 이 위쪽 실밥은 눈 안구랑 닿을 일이 없지만 뒤쪽의 실밥은 안구랑 닿고 쓸리게 됩니다. 일종의 물집 같은 거죠. 흰자가 좀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쓸리게 되는 실밥이 제거가 되면 곧바로 이제 가라앉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코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테이프도 붙어 있고 부목이 붙어 있게 되는데 병원마다 이 부목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붙어 있는 부목은 열에 반응을 해서 뜨거운 물에 넣어놓으면 흐물흐물해졌다가 이렇게 찰흙을 빗듯이 환자분 코 위에 놓고 제가 이제 모양을 잡아드리고 식히게 되면 딱딱하게 굳는 형태의 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굳어버리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부목을 유지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방지도 하고 움직임도 없게 고정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을 보면 이렇게 얼굴 형태를 감싸는 이제 밴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밴드는 환자분이 이제 턱 밑으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흡입한 자리에 붓기도 방지하고 밀착하는 역할도 되겠고 뭐 출혈도 또 방지할 수가 있겠죠. 흡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스 밴드라고 그러는데 얼굴 밴드를 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분이 한 가지 더 한 수술이 지방 이식이 될 텐데요. 지방 이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방을 다른 곳에서 이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식하는 구멍이 필요하겠죠. 이 구멍이 뭐 절개를 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주사바늘 구멍을 뚫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사 바늘 구멍이 잘 아물도록 보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테이프들 붙어 있는 것들이 보이실 텐데, 이런 것들이 한 2, 3일 정도 유지가 되면서 조그만 구멍이라도 흉터가 없게 유지를 해주는 역할이 되겠고요. 댓글에 이제 지방 이식을 할 때, 특히 뭐 다른 부위보다도 이마 지방 이식을 할 때 어느 부위를 통해서 지방 이식을 하게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걸 한번 이제 보게 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눈썹 쪽을 통해서 위쪽으로 보통 지방 이식을 하게 됩니다. 길이가 모자라서 이런 위쪽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헤어라인 가까이에 이제 구멍을 뚫고 이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위쪽을 통해서만 아래로 하게 되면 가끔 가다가는 이 눈썹이 딱딱한 이제 보호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이 눈 쪽까지도 흘러내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사실 상당히 이제 과정이 좀 골치 아파지고 좀 눈두덩이가 통통한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안전을 위해서 눈썹 방향에서 위쪽으로 하는 걸 저는 이제 선호를 하게 되겠고요. 최근에는 뭐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이런 이제 방법을 선호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술 후 7일째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미 이제 일주일째 됐기 때문에 부목이라든지 테이핑 같은 거는 다 제거가 된 상태고요. 쌍꺼풀 라인만 봐도 붓기가 상당히 많이 빠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긴 분은 열흘째, 빠른 분은 일주일째 부목이라든지 실밥을 다 제거를 할 텐데요. 실밥과 이런 붙어 있는 것들만 제거가 돼도 또 뭐 세안이라든지 메이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이제 가능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결과만 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는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눈 주변의 붓기는 조금은 남아있지만 하루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루째에는 붓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눈매 교정을 해서 눈이 커진 건지 뭔지 알 수도 없지만, 이미 일주일째만 돼도 훨씬 이제 동공이 선명하게 보이고 라인도 깨끗하게 접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절개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붓기가 싹 빠져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 3개월이 소요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덜 예민하신 분이라면 메이크업 하시고 웬만한 약속 잡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 같은 경우에는 붓기 빠지는 게 사실 더 빠른데요. 매부리 제거나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누르스름한 멍은 주변에 퍼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뭐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이제 쉽기 때문에 조금 더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눌리지 않아야 된다든지 강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주의사항은 조금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은 좀 가능하겠지만, 뭐 강한 운동이나 그런 눌릴만한 행동은 좀 삼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점에서 보시면 지방 이식을 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제 뼈의 굴곡이라든지 뭐 눈 밑 팔자의 꺼짐,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이미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약간의 붓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느낌 정도는 남아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술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일단은 눈 쪽에서 이런 이제 쌍꺼풀이 선명하게 안 생기는 점,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동자가 졸려 보이고 눈썹을 치켜뜨는 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수술 사진을 보시면 눈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고 라인도 뭐 당연히 좀 더 화려하게 꽉 잡힌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눈썹 치켜뜨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제 흐릿한 느낌이 좀 더 또렷하게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약간 비스듬한 사진을 일부러 보여드린 건데요. 애초에 있던 이제 매부리 라인이 조금 더 반듯한 라인으로 변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윤곽이 이런 이마뼈의 굴곡이라든지 눈밑 꺼짐, 팔자 꺼짐이 수술 후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변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대 여성분의 절개 눈매 교정술, 비미트입, 코 수술, 지방 이식, 지방 흡입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환자분이 조금 멀리 사시는 분이라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수술 후 결과를 보시면 눈이라든지 코 라인이 굉장히 또렷해지고 날렵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얼굴 윤곽도 지방 이식을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 과정에 궁금하신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간 과정이라든지 치료 과정 이런 거를 좀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